예, 경기도 평택시가 홍기원입니다. 저 김학규 감정원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국토부 감사 때 부동산 통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다 들으셨죠? 네네. 예, 특히 그 감정원의 그 주택 가격 동향 지수와 KB 국민은행의 유사한 지수를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감정원은 14%, KB는 25% 인상한 걸로 나왔다. 이렇게 통계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주택 동향은 유일한 국가 통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조사 방법, 그러니까 호가와 전문가, 그다음에 표본수 17,160개와 34,000개, 그다음에 분석 방법, 재본수 주시는 칼리지 이런 데서 따른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하세요? 조사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사 방법이요? 네네. 그러면은 KB 지수는 호가와 중개업자들이 바로 입력하는데 주로 호가를 많이 반영할 거다. 네네네. 그리고 감정원 거는 감정원의 전문 조사원들이 직접 가서 조사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차이가 날 거라고 보시는 네네. 거예요. 물론 이제 표본수는 기본적으로 네. 부족한 건 뭐 맞고요, 의원님. 근데 표본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대상을 표본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할 걸로 보는데 네, 동의합니다. 그 일반적인 전문가들 얘기나 또는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KB 통계는 아무래도 신규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를 많이 넣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네. 금융기관이니까 부동산 가치 같은 거 정확하게 좀 많이 거래되는 걸 위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하게는 뭐 저희가 공개를 안 하니까 알 수는 없는데 그럴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감정원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그 통계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표본을 확대하고 표본 추출 방식을 개선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요. 이 표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봐서 그게 맞춰서 의원님 염려하는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감정원 그 통계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큰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인정하십니까? 체감이라는 게 방향이 주택 동향이냐 뭐 실거래냐 그러니까 이런 데 따른 혼란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감과는 거리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PPT 다음 페이지는 어디 있어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사는 특정 지역의 어떤 그런 체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동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원은 과거부터 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런 동향 조사를 하는 유일한 국가 성인 통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본 추출 방식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까지 고려를 해서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 PPT 좀 봐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원 통계와 KB 국민은행 통계가 2012년부터 쭉 비슷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추이를 보이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 폭이 많이 좁혀졌거든요. 네네. 다음 페이지 보여줄래요? 보면 이제 KB 통계는 좀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감정원 통계는 좀 완만하잖아요. 네네. 이 차이는 뭐라고 혹시 좀 분석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조사 분석의 차이, 조사 방법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아무래도 민간 통계는 뭐 시세에 거의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공적 통계, 성인 통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안정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정적인 추세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표본수를 좀 급격하게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호가에 대한 부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예. 호가가 있다 그러면 그게 실거래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적정한 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 결정을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 KB 측이랑 이렇게 서로 통계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뭐 방안 같은 걸 논의하거나 할 계획은 없으세요? KB 측에서도 좀 산정 방법을 조금 변화를 두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 예. 그런 것이 적정하다 그러면 예. 검토를 보겠습니다. 김웅진 실장님, 그 부동산 정책 실무 책임이시죠? 예. 예. 부동산 정책 수립할 때
감정원 통계만 참고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민간 통계도 같이 봅니까? 정부 공식 통계는 감정은 통계지만 저희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다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대외적으로 비치는 거는 국토부가 감정원 통계만 중시하고 다른 통계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저희가 이제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정부 공식 승인 통계인 감정원 통계를 주로 인용을 하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민간업계 통계라든지 아니면 감정원에서 나오는 예. 실거래 지수라든지 다양한 통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대외적으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쭉 미디어나 또는 국회에서 논의된 걸 보면 좀 시장 상황하고 거리가 먼 감정원 통계만 갖고 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질책받는 것 같은데 예, 좀 그 그런 점은 부분 잘 유념하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예. 그리고 잠깐 계세요. 김정렬 그 국토정보공사 사장님, 네. 그 정보공사의 기본 임무가 뭡니까? 기본 임무 말씀인가요? 지적 정보화 사업이죠. 아, 예. 예. 근데 그 우리나라에 그 1910년에서 24년 당시 북한의 그 토지 임야 조사 사업 실시로 만들어진 지적 원도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그게 한 30여만 장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거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그 민간 기업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김흥진 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지적 원도가 중요 국가 기록물이잖아요. 예. 연구 보존해야 되는 거고, 이걸 DB화하는 사업인데 왜 전문 공기업이 있는데 민간 기업이 이거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 DB 구축 사업은 그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분류가 돼서 대기업인 LX가 아닌 민간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적인 측면이 좀 있어서 전체적인 관리를 LX가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평택갑의 홍기열입니다. 제가 이거는 준비 안 한 건데 우리 존경하는 송석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감정원 원장님의 답변이 너무 신통치 않아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 지금 감정원의 통계 작성이 잘못됐어요? 저 잘못됐다고 발언한 적 없습니다. 의원님. 근데 지금 여기서 듣고 있으면 잘못된 걸 인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의원님이 하도 이게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냥 제가 이렇게 저도 오전에도 그랬고 지난 금요일 날 국토부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은 KB 통계는 거기 금융회사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가치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신규나 재건축 아파트를 표본에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거고. 네. 아마 이제 감정원이 그 KB 통계랑 좀 차이가 많이 나면은 신규나 재건축 아파트를 많이 넣고 좀 오래되고 노후된 아파트를 좀 빼고 그렇게 보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KB는 아파트 비중이 87%고요. 예. 한 65% 정도라서 KB가 예. 훨씬 높게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많이 되는 신규나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게 얼마나 올랐냐, 그게 많이 오르면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지만 전체 시장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 안 하십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런 차이에 대해서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아무리 의원님이 뭐라고 하셔도 본인이 소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서 듣고 있으면은 잘못을 다 인정하고 지금 감정원 통계가 전적으로 잘못된 걸로 인식이 돼요. 제가 분명히 의원님한테도 그 KB가 맞는 걸 전제해서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지탄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감정원하고 KB는 통계 작성 목적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감정원에서 리츠 업무 담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제 국토부에 보고도 하고 예. 국토부에서 리츠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 저희들이 그 정책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에서는 이 부동산이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이 돼서 부동산의 간접 투자 상품 리츠 시장이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34조 원이었는데 올해 4월에는 51조 원 시장으로 커졌고 또 회사도 이제 272개사인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감정원에서는 지금 어떤 업무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리츠 사업 인가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리츠사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감정원은 무슨 조치를 합니까? 국토부에 저 보고를 해서 예. 국토부와 같이 이제 그 현장 조사를 한다든지 예.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치 취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정책에 대한 그 결정에 대한 판단은 그 국토부의 몫입니다. 근데 저 감정원에서 리츠 정보 시스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하잖아요. 예,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대로 그 있는 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고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요. 확인해서 지금 국토부에 이제 보고를 이제 보고를 조치에 하면 대한- 국토부에서는 뭐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나 뭐 인가취소 이런 걸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하면은 네. 그 감정원에서 관리하는 리츠 정보 시스템에 그걸 올려줘야 투자자들이 리츠사가 건전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궁극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에 대한 이제 정보 상대방 있는 이제 불이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서 저희가 공개하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페이지 PPT 좀 보여주세요. 예, 지금 리츠사 중에는 뭐 23차례나 시정 조치된 데도 있고 유사상호명으로 다시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정보들이 정보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투자자들이 그 리츠사가 건전한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시정 조치하면은 다 공시하거든요. 근데 감정원은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개 범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국토부 협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동산 통계 문제 네네. 오늘 원장님의 답변 형식이나 내용을 보면 정부가 감정원에서 잘못 작성한 부동산 통계를 기초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걸로 오인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전혀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 손에 드신 예? 자료요? 네, 자료 제출.